일반적으로 피드백과 관련된 여러 이론이나 연구물들을 보면 피드백 제공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5개로 말합니다.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많이 해줘야 될지, 또 피드백의 내용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 누구에게 할지, 이런 5가지 정도를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법칙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즉시 피드백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어떤 상황과 맥락은 좀 피드백을 지연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많이 해주는 게 효과적이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많이 해주는 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드백을 5가지의 기준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효과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피드백의 어려운 점이고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피드백을 제공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선생님 기준으로 틀렸다 맞다를 피드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학생들이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학생의 사고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 대신에 어느 정도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현재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것은 2+1 전략, 2가지를 칭찬하고 1가지를 제안할 정도면 학생이 수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1가지를 칭찬하고 2가지를 비판하면 학생이 피드백 수용할 때 좌절감을 느끼기 쉽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가지를 무엇을 제안할 거냐라는 거죠. 지엽적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제고자 했던 부분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받아들이기 쉬운 용어로 그리고 학습 수준에 맞게끔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논술형 수업과 논술형 평가에서 선생님이 취할 수 있는 9가지의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기초 개념에 대한 학습 증거를 수집해라 라는 건데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수업할 때 선생님이 가르칠 내용에 집중해서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한데 전달하면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과연 학생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도 같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가볍게 모을 수 있는 것들은 학습지에 적은 내용이라든지 심지어 교과서에 뭐 낙서를 한번 해본다든지 일정한 학습 주기가 끝나면 마인드맵으로 표현해본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5개념에 대해서는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활동은 진단평가도 함께 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수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교과서 본문에 인간 중심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쭉 풀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낙서를 이렇게 해보도록 합니다. 여백에 인간 중심주의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라 라고 했더니 학생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를 이렇게 표현했죠. 같은 그림, 같은 맥락이라도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그려서 발표해보게 하면 텍스트에 대한 내용 이해를 선생님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생태 중심주의를 표현해보라고 했더니 학생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의 활동을 보장하고 참여하면서 이렇게 학습 개념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시장 실패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마인드맵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경제 시간에 그래프도 배우고 정의도 내리고 표로도 나타내고 그림으로도 나타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논술형 평가는 단순한 저차원적 사고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다 보니까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고 이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번은 잘 이해가 됐다면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강화시키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OX 문제를 물어볼 수 있고요. 서답형 문항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자서 먼저 해보게 하고요. 모둠에서 같이 한번 해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채점해서 다시 모여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피드백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진처럼
아이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들을 이렇게 진술문을 나타내고 OX를 물어보게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마 5번 문제에 O라고 답변을 했는데 혼자 살 때는 O라고 했는데 모둠과 협력하면서 X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이게 고치는 과정도 거치면 좋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진술을 찾아서 고치는 거, 옳은 진술을 그대로 두고 틀린 진술은 이 친구가 이렇게 고쳤고요. 이럴 때 선생님은 학생들 결과를 받아서 빠르게 채점을 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만 해주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학생은 4번이 왜 틀렸는지, 혹시 X가 O라서 틀렸는지 아니면 틀린 진술문을 찾아 고친 이 부분이 틀렸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힘드니까 친구들이랑 협력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수업 시간에 거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진위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을 수업 시간에 서서히 거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논술형 평가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종의 연습이죠. 수업 시간에 스스로 연습을 하고 교사가 피드백을 해주는 것, 동료들로부터 피드백을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 과제는 그래프를 그리고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그래프를 자기가 설명하는 학습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과정, 결과를 설명하는 능력을 여러 상황 속에서 확인을 한 뒤에 이렇게 표를 만들고 규칙을 찾는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규칙을 찾고 그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포트폴리오 논술형 평가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논술형 평가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연습이 잘 된다면 지금 이 문항처럼 어떤 상황을 던져주고 그래프를 2개를 그리고 2개를 그려서 설명을 한 뒤에 자신의 의견을 적는 이런 평가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논술형 평가를 하면 학생의 현재 능력을 측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앞부분의 수업 시간에 서서히 논술하는 사고 방법, 쓰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바람직한지 적절한지를 계속 피드백 받는 과정이 더 의미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논술형 평가의 적절한 피드백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급의 학생들 명렬표에다가 이렇게 학생의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반에 이 친구와 이 친구들은 내가 좀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는데 이 친구나 이 친구들은 내가 아직 판단이 되고 있지 않을 때 다음번 수업에서는 이 친구에게 좀 집중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업 시간에 좀 감추어져 있는 아이들, 드러나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효과적인 논술형 피드백 전략으로 평가 문항을 이제 만드실 때 문항에 이제 학습자의 능력을 좀 고려해서 비계를 설정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이 비계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한 3단계를 좀 거쳐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선 문항을 만드시고 난 뒤에 채점 기준표를 먼저 만들어 보시고요. 그 채점 기준표와 별도로 예시 답안을 선생님께서 직접 써보십니다. 이 예시 답안을 만들 때 A 수준에 해당하는 최소 능력자의 모습을 진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채점 기준표를 보면 예시 답안과 채점 기준표가 참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뭘 평가하고자 하는지 평가 대상을 좀 더 분명히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과연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잘 풀 수 있을지 푸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면 그 문항에다가 디딤 문항을 몇 개 만들어 주시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적는 도움이 되는 문항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